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노멀 시대를 맞아 기업의 근무 형태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변화로 IT 인프라 또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가상화를 통한 통합 환경 구성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아젠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고민하다가 이 언택트 환경에서 키스트라고 하는 키사이트 익시아 솔루션 트레이닝 센터를 온라인 런칭을 오늘 금일 알리고자 합니다. 이런 온라인 런칭에 앞서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키사이트는 테스트 뮤저먼트의 선도 기업으로서 산업별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부분과처럼 한 5가지 정도로의 크게 산업군이 있는데요. 오토모티브 앤 에너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반도체 앤 IoT, 통신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그리고 5G와 LTE 쪽 관련된 여러 산업 분야별로 모든 E2E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FY19 기준으로 보면 4.3 빌리언 정도의 레비뉴를 기록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4,000명 정도의 엠플로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쪽 키사이트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말씀드릴 때 포머로 에질런트의 이름이 바뀐 회사가 바로 키사이트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익시아 솔루션에 대해서 좀 간단히 그룹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트워크 가시성, 즉 물리적 가상 또 SDN 및 NFV 네트워크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과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좀 유명한 제품으로는 대용량 UAIP 차단 시스템이라든지 사이버 디펜스 솔루션, 그리고 이런 보안 시스템들을 테스팅할 수 있는 보안 성능 계측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부분들은 네트워크 테스트에 대한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에 관련된 서비스성 테스트를 검증할 수 있는 파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가 요즘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쪽에서는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모든 완벽한 트래픽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테스트 환경 또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G 저희 나라가 세계 최초로 런칭을 했지만 5G랑 LTE 쪽에 관련된 유저 품질, 체감 품질을 계산하기 위한 그런 E2E 테스트 솔루션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으로는 성능 모니터링 쪽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액티브 모니터링이라는 실시간 네트워크 감시가 가능한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프레딕을 할 수 있고, 즉 예측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익시아 솔루션에 대해서 그룹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이제 메인인 키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키스트를 런칭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는 키사이트 익시아 솔루션 트레이닝의 줄임말로서요. 엔드 유저인 고객과 그 다음에 저희 쪽 솔루션 파트너사들, 그리고 채널 파트너사, 저희 키사이트 벤더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는 보안 기술에 대해서 테스트 방법론을 교육하고, 또한 또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보안을 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 플랫폼을 저희가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트 센터의 운영은 저희 협력사인 글로벌 텔레콤과 키스트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원래 런칭은 연초에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가 갑자기 시작되는 바람에 이 정식 교육센터 런칭은 이제 조만간 종식이 되면 이제 바라는 바지만요. 그래서 정식 런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핸즈온 트레이닝이나 여러 가지 고객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런칭에 앞서서 온라인 강좌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거기에 첫 신호탄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키스트를 왜 시작하게 됐냐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트워크와 보안 인프라에 대한 설계와 구축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트래픽 가식성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인프라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성능 검증을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냐. 또는 내가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지 이런 시스템을 올바른 시스템들을 도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니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안 기능을 확인하는 부분들. 최신의 스레시라든지 최신 머레어들 참고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APT 굉장히 많은 보안 어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플랫폼들 또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실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SLA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모든 니드들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키스트 런칭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온프라미스 솔루션과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포괄적인 교육을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교육을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웨비나는요 시리즈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관심이 있는 또는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하여서 향후에는 핸즈온 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시간은 끝났고요. 요 뒷시간에는 세션은 두 가지로 저희가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SSL 완벽 대비를 위한 차세대 보안 인프라 소개가 있고요. 두 번째 세션은 브레이킹 포인트를 이용한 안보코어 장비 성능 측정에 대한 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요. 다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설문지를 통해서 추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요. 첫 번째 세션인 SSL 완벽 대비를 위한 차세대 보안 인프라 소개에 대해서 김종호 부장이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죠. 예, 저는 키사이트에서 NSS 솔루션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김종우 부장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처음 준비한 세션은 저희 차세대 보안 인프라라고 하는 솔루션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희 주제에 맞게 SSL 솔루션들, 요새 안보코어 솔루션이죠. SSL 안보코어 솔루션들이 크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키사이트에서는 이제 어떻게 지원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저희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전달 드리고자 하는 거는 크게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이 저희 하이라이트가 될 거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SSL 안보코어 솔루션을 많이들 이미 도입을 하셨고요. 또 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SSL 솔루션을 도입을 할 때 SSL만 도입하면 안 된다. 요게 저희 메시지입니다. SSL 솔루션을 도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하실 계획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항상 이 보안 인프라라고 하는 거, 솔루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SSL 솔루션을 실제 인프라에는 어떻게 녹여 드릴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저희의 메시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SSL 솔루션을 도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보안 인프라도 함께 도입을 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주제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보안 인프라를 바로 SSL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챕터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차세대 보안 인프라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왜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챕터에서는 SSL을 도입을 할 때 그 보안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 뭐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SSL만 도입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 이제 뭐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로 왜 차세대 보안 인프라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인프라가 저희가 흔히 말씀드리는 그 네트워크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그 우측에 보시면 DMZ 존이라고 해서 이제 대외 서비스를 하는 뭐 서버들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이제 사내 사용자들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외부로 이제 통신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좀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PC에서 뭐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했다든지 어떤 뭐 특정 서버에 접속했다든지 그런 네트워크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건 저희가 시스템 존이라고 흔히 부르는 우리 서비스가 잘 되고 있나 또는 뭐 이 서비스에 보안적인 어떤 취약점이 있나 그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보안 장비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그 논리적으로는 운영 주체도 다르고 뭐 이런 솔루션들이 각각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각각 서로 다른 부서가 서로 다른 주체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인프라가 혼용돼서 같이 어우러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물리적으로 보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보안 솔루션이나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저희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화면이 딜레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보안 솔루션이나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한데 어우러져 있죠.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보안 운영 주체와 네트워크 운영 주체는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체들이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그럼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보안 솔루션이 너무 많습니다. 보안 솔루션. 지금 화면의 좌측에 보이시는 이런 보안 솔루션 명들만 보안 솔루션들의 어떤 종류들만 나열을 한 겁니다. 뭐 흔히들 보시는 그런 솔루션이죠. 뭐 방화벽이라든지 뭐 IPS, DDoS 유명한 그런 솔루션들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SSL 암복화 장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있고요. 이 보안 솔루션들의 각각 솔루션마다 다양한 제품군과 이제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보안 제품을 선택을 할 거냐도 큰 숙제가 되지만 요것들을 이제 인프라에 어떻게 녹여낼 거냐 이게 또 이제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모두 다 이제 필요한 그런 솔루션들이죠. 그래서 이런 필요한 솔루션들을 실제로 인프라에 적용할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특히 뭐 한 2, 3년 전부터 저희 나라에서는 특히 인라인 보안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냥 하나의 회선에 IPS 보안 장비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인라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라인으로 이런 보안 장비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보다 강력한 이제 보안을 구축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들어온 트래픽에 대해서 바로 차단을 하든지 허용을 하든지 보안 장비의 본래의 목적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out of band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건 뭐 사후적인 그런 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라인 솔루션이 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적용을 하고자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인라인으로만 적용을 하다 보면 저희 그 인라인 보안 솔루션 때문에 많이들 이제 불안해하시고 이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선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선에 이 보안 솔루션이 인라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인라인 보안 솔루션 때문에 서비스가 장애가 난다든지 어떤 서비스 중단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안 장비 때문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 장비를 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이 보안 장비 때문에 서비스에 방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흔히 하시는 어떤 액션들이 이렇게 간단한 바이패스 스위치를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패스 스위치를 적용을 하시면 실제로 보안 장비가 라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라인에 있는 것처럼 보시는 화면처럼 빨간색 트래픽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빨간색 트래픽이 그 IPS 제품이 인라인에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바이패스 스위치가 트래픽을 이렇게 전달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헬스 체크를 합니다. 이 IPS가 잘 살아 있느냐. 이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용한 이 IPS가 실제로 동작을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헬스 체크를 하고요. 논리적으로는 그 인라인에 있던 것처럼 동일하게 되고 헬스 체크까지 같이 해줘서 이제 조금 더 보안도 강화를 하면서 플렉시블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보안 장비가 IPS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SSL 프락시뿐만 아니라 뭐 방화벽도 있어야 되고요, 디도스도 있어야 되고, 뭐 APT도 있어야 되고요, 뭐 와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여러 개를 인라인으로 다 설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잡한 이제 보안 제품들의 어떤 시리얼 연결 구성이 되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라인으로 설치를 하지만 이 보안 장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성능상의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안 장비로 다 퍼포먼스가 만족되지 않고 이 보안 장비가 2개, 뭐 4개씩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라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보안 장비들을 어떻게 로드 밸런싱을 할 거냐, 이런 이제 또 숙제가 나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S와 같은 예제로 이런 보안 장비들을 바로 인라인으로 연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바이패스 스위치 같은 거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복잡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은 하나의 회선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적용을 했을 때 보이는 그런 화면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죠. 하지만 이 보안 솔루션들은 모두 필요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보안을 강화하면서 보다 좀 안정적인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은 하나의 회선에 보안 솔루션들을 적용을 한 거고요. 이런 보안 솔루션들이 지금 아래에 보는 인프라처럼 하나가 아니죠. 회선은 하나로 다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고 2개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과연 인라인으로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적용을 했을 때는 라인마다 지금 보시는 건 6개인데 라인마다 6개씩을 그럼 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설치했을 때 이 중에 하나만 장애가 나더라도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줘야 되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숙제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거는 제가 그 약간 투잡이 입장에서 보안 솔루션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은 해야 되지만 실제로 인라인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는 어떤 복잡성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보신 거고요.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2번째 챌린지가 될 건데요. 이 2번째 챌린지는 좀 더 크게 숲을 봤을 때는 이런 보안 장비, 보안 솔루션들이 여러 개가 어우러지는 이 인프라가 이제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측에 보시는 이 네트워크는 뭐 저희가 흔히 보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 중에 하나고요.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 이 정도 이제 보안 솔루션들은 적용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그 동그라미 2개가 저희가 뭐 라우터를 그림을 그린 거고요. 제일 하단에 있는 게 스위치입니다. 즉 제일 위에랑 제일 밑에는 네트워크 장비고요. 그 가운데 있는 뭐 DLP라든지 IPS 방화벽은 이제 보안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이제 구성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뭐 대부분 네트워크는 다 액티브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즉 좌측 회선, 우측 회선, 뭐 어떤 네트워크를 써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뭐 IPS 같은 경우도 액티브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뭐 방화벽 벤더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 성향상 우리는 액티브가 좀 불안하다, 방화벽이. 그래서 방화벽만 IPS나 네트워크나 뭐 DLP는 다 액티브인데 방화벽만 우리는 액티브 스탠바이로 쓰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우측은 사실은 이제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화벽 2번이 스탠바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회선은 전부 다 스탠바이입니다. 그래서 뭐 IPS나 네트워크나 DLP는 다 구성을 잘 했지만 이 방화벽 하나 때문에 오른쪽 전체 회선을 뭐 이제 스탠바이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비효율적인 그런 구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영하면서 사실 이런 보안 장비들을 많이 이제 컨트롤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뭐 OS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뭐 패턴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뭐 설정 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컨피그를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이렇게 액티브 스탠바이로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방화벽 하나에 뭐 장애가 났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를 위해서 뭐 재부팅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좌측 전체 네트워크를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비 하나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작은 작업이 하나 있을 때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든 솔루션의 관계자분들이 다 모이셔야 되죠. 그렇죠? 네트워크는 회선을 절체를 시켜줘야 되고요. 뭐 IPS나 뭐 DLP가 담당하시는 분들도 별 일이 없더라도 이제 대기를 하셔야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으죠. 그래서 뭐 두 번째로는 이런 보안 장비에 재부팅이 필요하거나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이제 회선 전체를 페일오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간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각각의 보안 장비들은 본연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보안 장비 본연의 역할들. 근데 그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트래픽만 보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웹 방화벽은 웹 방화벽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웹 트래픽을 방화벽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트래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웹이 아니면 이 웹 방화벽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구성에서는 뭐 모든 트래픽을 다 봐야 되는 뭐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예제는 예를 들어서 파란색 트래픽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이고 빨간색 트래픽은 저희 내부 트래픽입니다. 그래서 내부 트래픽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트래픽이기 때문에 IPS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IPS의 성능상 일부 트래픽만, 즉 인터넷으로 나가는 파란색 트래픽만 IPS를 거치고 그 인터넷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를 거치는 트래픽은 IPS를 거치지 않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IPS가 성능이 모든 트래픽을 다 볼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보안 장비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트래픽 종류별로 구별해서 어떤 정책을 주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죠. 현재 이런 인프라로는 그런 게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구성이 되고요. 네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지금 보시는 요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뭐 흔한 네트워크이죠. 흔한 네트워크에 회선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뭐 IPS, DLP, 방화벽을 다 하나씩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라인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예로는 지금은 뭐 10G 네트워크인데 이게 40G가 됐습니다.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화벽이나 뭐 보안 장비도 같이 이제 질적으로도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양쪽으로 회선이 늘어날 때마다 또는 질적으로 1G가 10G가 되고 40G가 되고 100G로 늘어났을 때 이 보안 장비들은 이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또 이제 비효율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제 또 보안 장비들에 좀 적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소개를 드릴 거는 저희 키 사이트에서는 시큐리티 패브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저희가 차세대 통합 보안 인프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떤 비효율적인 보안 인프라들, 그죠? 투자비가 많이 들고요. 뭐 하나의 포인트가 장애가 나더라도 전체 그 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확장성을 갖추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운영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다 보완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키 사이트에서 권고드리는 그런 보안 인프라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 인프라 솔루션을 저희가 시큐리티 패브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오늘의 주제인 SSL 안복화 장비, SSL 안복화 장비에 대해서 좀 SSL 안복화에 초점을 둬서 그 SSL을 적용을 할 때는 특히 유의하셔야 되는 점들,
특히 저희 키사이트의 보안 인프라를 같이 적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사례를 통해서 저희 키사이트의 차세대 통합 보안 인프라가 뭐냐, 어떻게 생겼고 좀 물리적인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저희가 실제로 구축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측에 보시는 이 인프라가 기존의 인프라입니다. 기존의 인프라가 QoS 장비랑 방화벽은 4개를 둬서요. 회선마다 2개의 회선이 있었고요. 이 2개의 회선마다 방화벽 2개를 둬서 로드 밸런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 이렇게 L4까지 둬서 트래픽을 했고요. 이제 빨간색, 파란색 트래픽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문제는 뭐였냐면 일단 뭐 L4에 약간 문제가 좀 있었고요.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서 이제 보안 인프라를 더 추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QoS랑 기존의 DPI 장비랑 방화벽뿐만 아니라 디도스, 그다음에 오늘 주제인 SSL 프락시도 있었고요. IPS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고 싶었습니다. 도입을 하고 싶은데 물론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보안 솔루션을 어떤 벤더의 것을 어떤 규모로 선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계측기 파트 이제 다음 세션에서 설명드릴 그 브레이킹 포인트나 이런 솔루션으로 어떻게 이제 선정이 됐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후에도 이렇게 선정이 된 다음에도 또 다른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보시는 두 번째 이제 물음표 2개인데요. 요거를 잘 선정을 해서 보안 장비를 뭐 구매를 하고 도입하는 건 좋은데 이 보안 솔루션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인프라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이 또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고객사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1번, 2번 고민에 대해서 1번, 2번 고려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 우측에 보시는 이런 그림으로 구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SSL이 암복화를 먼저 해주고 나서 보안 장비들로 이제 트래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SSL 장비가 회선에 들어가고 그 뒤에 복화한 트래픽을 이제 보안 장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기 전에 이제 저희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이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하기 전에 먼저 보안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솔루션을 가지고 보안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해놓고 그 구축된 보안 인프라를 통해서 POC도 하고 보안 솔루션들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렇게 됐고, 그래서 먼저 정리한 저희 키사이트의 시큐리티 패브릭이라고 하는 이 보안 인프라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 라인에는 바이패스라고 하는 저희 뭐 탭 같은 그런 작은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를 두고요. 이 장치에서 저희가 패킷 브로커,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MPB라고 하고요. 이 MPB가 이제 집선을 합니다. 이 바이패스에서 온 트래픽을 집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QoS랑 방화벽, 기존에 있던 보안 장비들이죠. 그죠? 아까 왼쪽, 오른쪽에 있던 그 보안 장비들을 그대로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존에 그 물리적으로는 물론 저희가 보안 인프라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전혀 달라졌지만 논리적으로는 동일한 구성입니다. 동일한 구성. 그럼 트래픽 흐름을 보시면 좀 아시게 될 건데요. 지금 보시는 초록색 트래픽이 이렇게 이제 소통이 되게 됩니다. 트래픽이 내려오게 되면 바이패스 스위치는 이제 MPB라고 하는 이 뭐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위치한테 트래픽을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1번 QoS 장비, 기존과 동일하죠. 기존에도 좌측의 그 초록색 트래픽은 QoS 1번, 그다음에 방화벽 1번, 2번이 로드 밸런싱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거와 동일하게 이 MPB라는 스위치가 트래픽을 받아서 1번 QoS 장비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 1번, 2번을 로드 밸런싱을 이렇게 해서 밑으로 흐르게 됩니다.
동일한 흐름이죠. 그죠? QS 1번, 그다음에 방화벽 1번, 2번 이렇게 동일한 흐름입니다. 지금 제가 그림은 안 그렸지만 우측에 있던 그 파란색 트래픽은 QS 2번과 방화벽 3번, 4번으로 트래픽이 소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한 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차세대 보안 인프라입니다. 이 구성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난 후에는 일단 가장 이 고객사에서 원했던 거는 추가였죠. 추가 확장, 보안 장비. 이제는 더 이상 추가 확장에 대해서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MPB 밑에 트래픽은 뭐 보안 장비는 얼마든지 더 추가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된 보안 솔루션들이 추가가 될 때마다 그럼 트래픽 흐름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트래픽을 어디로 보낼 거냐, 그런 이제 흐름은 MPB에서 모두 컨피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까는 왼쪽에 초록색 트래픽을 보셨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파란색 트래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SL 프락시와 IPS를 추가로 도입을 한 그런 화면이고 오른쪽에 파란색 트래픽은 동일한 그런 패턴으로 바이패스가 트래픽을 MPB로 전달하게 되고요. 이제 추가된 프락시를 먼저 거쳐서 그다음에 기존의 QoS, 방화벽은 이제 로드 밸런싱 되고요. 그리고 IPS로 전달이 될 때는 이 고객사에서는 새로 추가된 IPS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제 웹 트래픽만 전달을 하고 싶다. 즉 다른 말로는 웹이 아니면 우리는 IPS로는 전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IPS의 어떤 리소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필터를 한 후에 IPS 2개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네트워크로 트래픽이 전달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셨던 어떤 네트워크 그 흐름과 동일한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면서 물리적으로는 안정성과 확장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지금은 제가 분석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이 분석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RO 밴드 트래픽도 얼마든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앞장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챌린지 화면입니다. 아까 이 그림에서의 챌린지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망의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효율성인 면에서 오른쪽에는 모두 스탠바이로 써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필터링 같은 걸 할 수도 없고 로드 밸런싱의 어떤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시큐리티 패브릭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구성이 될 것입니다. 즉 기존에 있던 보안 장비들 DLP, 방화벽, IPS, 방화벽 이런 보안 장비들은 저희 MPB라고 하는 스위치 아래로 이렇게 다 구성이 옮겨가게 되고요. 기존의 네트워크에는 바이패스 스위치만 두어서 이렇게 시큐리티 패브릭 즉 보안 인프라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시고 나면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죠? 기존에 문제가 되는 어떤 액티브 스탠바이 비효율성이라든지 어떤 그 안정성이라든지 트래픽을 필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두 다 해결을 하면서 추후 확장성이라든지 유용성까지 그리고 보안 제품의 어떤 그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율성까지 모두 갖추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 그 시큐리티 패브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보안 인프라, 차세대 보안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좀 많이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런 조금 더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차후에 자료로 좀 공유를 드리고요. 이제 키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보안 인프라의 어떤 장점들은 뭐 차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세 번째 챕터로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SSL 관련된 솔루션을 도입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점들이 고려가 돼야 되느냐.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SSL 솔루션은 반드시 키사이트의 보안 인프라와 함께 운영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 그런지 제가 5가지 팁으로 좀 정리를 드렸고요. 이 5가지 팁을 보시면서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SSL이 필요한 뭐 이유 같은 건데요. 뭐 첫 번째 장표는 뭐 이 IPS가 일반 트래픽은 이 파란색인 일반 트래픽은 뭐 잘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암호화가 된 트래픽은 그 IPS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존의 여러 보안 솔루션들이 이 SSL 복호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보안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SSL 전용 암복화 장비를 두는 이유는 그 성능에 있습니다. 성능. 왜냐하면 그 SSL 암복화를 하게 되면 기존의 보안 장비의 성능이 아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용 장비들을 두고요. 이렇게 IPS가 SSL 암호화된 트래픽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SSL 전용 솔루션을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SSL 솔루션이 받은 암호화 트래픽을 평문으로 복화를 해서 IPS 같은 보안 솔루션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이제 IPS는 본연의 역할인 뭐 차단을 하든지 허용을 하든지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한 후에 다시 SSL 솔루션으로 전달을 하면 이 SSL 솔루션이 그 해당 트래픽을 다시 암호화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환경. 네. 그리고 요건 그 SSL 솔루션을 뭐 제가 SSL 프락시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XSL 그냥 솔루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SSL 프락시 제품을 주로 고려를 할 때는 이 부분을 항상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하나의 따로 장표를 준비를 했고요. 이 기존의 보안 제품들은 다 인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두 개의 포트가 인라인으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근데 SSL은 특성상 수신한 트래픽을 복호화해서 이제 전달을 하기 때문에 4개의 포트가 필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SSL 솔루션이 이렇게 IPS와 단독으로 물려 있으면 사실 크게 뭐 염려할 부분이 없죠, 그죠? 이렇게 그냥 운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안 장비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가 아니고 모든 보안 장비가 트래픽을 이렇게 복호화를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의 이 SSL 솔루션이 복호화를 하는 건 좋은데 복호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솔루션으로 트래픽을 잘 전달할 수가 있느냐, 뭐 물리적인 포트는 허락이 되느냐, 그리고 뭐 이 트래픽 양 같은 거는 모두 다 이제 적용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선이 하나가 아니고 2개다. 뭐 그러면 조금 더 용량이 큰 SSL 솔루션으로 뭐 이렇게 도입을 하실 수는 있죠. 근데 이게 한 2개가 아니고 3개, 4개, 5개, 뭐 6개, 뭐 8개씩 늘어났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SSL 솔루션을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그런 증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SSL 솔루션이 뭐 10G에서 40G로 갔을 때는, 회선이 10G에서 40G로 갔을 때는 이 SSL 솔루션은 이제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고려사항은 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죠. 이런 어떤 물리적인 확장성입니다. 물리적인 확장. SSL 솔루션 하나만 단독으로 도입해서는 이 확장성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이제 저희의 보안 인프라가 그냥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나 또는 논리적으로도 이런 확장성을 가져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SSL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 이 SSL 솔루션이 모든 트래픽을 다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 SSL 솔루션 자체의 어떤 성능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즉, 뭐 회선은 10G 회선인데 트래픽을 그러면 10G 회선에 붙는 장비가 10G를 다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이 SSL 솔루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SSL 솔루션에 전달되는 트래픽을 SSL 솔루션이 필요한 트래픽만, 즉 복호화를 할 수 있는 트래픽 또는 복호화를 해야 되는 트래픽만 선별해서 필터를 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즉 두 번째 고려사항은 성능입니다. 성능. 첫 번째 확장성에 이어서 두 번째는 성능. 여기 성능은 첫 번째는 SSL 솔루션 자체의 어떤 성능이고요. 두 번째로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SSL 솔루션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로드 밸런싱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서는 프락시가 1번, 2번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로드 밸런싱을 같이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 밸런싱을 SSL 솔루션이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SSL 솔루션이 로드 밸런싱 해줄 때 특히 유의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프락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로드 밸런싱을 해줄 때 소스 포트를 변경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이어지는 장비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처음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SSL 솔루션으로 SSL이 필요로 하는, 즉 복호화되어야 하는 트래픽만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의 설정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가운데 있는 부분이 보안 솔루션들의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은 SSL 복화를 한 후에 방화벽 IPS로 전달하는 트래픽 종류이고요. 아래는 SSL이 필요 없는, 즉 복화가 필요 없는 그런 트래픽을 저희가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이 화면 자체로, 이건 저희 실제 설정 화면입니다. 설정 화면에서 어떤 트래픽이 어떤 보안 제품들을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느냐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준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통해서 필요한 트래픽만 SSL로 전달해서 그런 좀 운용을 극도화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로드 밸런싱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애니메이션으로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게 저희 논리적인 그림이고요. 우측은 좀 논리적인 그림을 위해서 저희 MPB와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트래픽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 SSL 솔루션으로 무조건 트래픽이 전달이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PB가 SSL 솔루션으로 전달하게 되면 이 SSL 솔루션이 복화를 통해서 다시 MPB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전달받은 MPB를 다시 전달받은 트래픽을 이 스위치인 MPB가 로드 밸런싱을 시켜줘야 되죠. URL,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URL 차단 1번, 2번입니다. 이 로드 밸런싱을 시켜주는데 이 로드 밸런싱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제가 원본 패킷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L2, L3, L4 헤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헤더의 값들, 저희가 5-2-3라고 하죠.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 다음 프로토콜을 가지고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싱 하는 결과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해시 값이 나와가지고 그 결과를 통해서 URL 차단 1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URL 차단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전달하면 되는데, 여기서 향후에도 구축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URL 차단이라든지 프락시라든지 일부 보안 제품들은 소스 포트를 변경을 합니다. 임의로. 프락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변경된, 제가 파란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라는 표시로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된 트래픽을 다시 MPB가 받아서 SSL 솔루션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럼 SSL이 다시 암호화를 해서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이런 흐름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알맞은 대로 트래픽이 전달이 돼서 복화가 됐고 보안 장비를 거쳐서 다시 암호화가 돼서 네트워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돌아오는 트래픽입니다. 돌아오는 트래픽은 이미 변형된 패킷을 기준으로 트래픽이 돌아왔죠. 돌아오게 되면 같은 경로를 통해서 SSL 솔루션이 복화를 해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변형된 패킷을 기준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이 변형된 패킷을 기준으로 로드 밸런싱을 했을 때 동일하게 URL 차단 1번으로 가면 되는데요. 이미 패킷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저 해시 값도 5-2-3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바뀐 걸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1번이 아닌 2번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번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이 URL 차단 트래픽이 그 세션을 가지고 있는 1번으로 전달되지 않고 2번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2번 제품은 이 해당 트래픽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5투플을 이용해서 로드 밸런싱을 할 때 일부 보안 제품들은 소스 포트를 변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거는 그 L4 헤더 관련된 부분들을 좀 무시를 하고 로드 밸런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5투플을 이용해서 로드 밸런싱을 하지 않고요. 3투플을 이용해서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 이제 설정 화면이고요. 여기 좌측에 보시는 이 옵션을 끄게 되면 3투플을 이용해서 로드 밸런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같이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이 그 전달이 돼서 MPB에서 로드 밸런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트래픽이 빨간색으로 전달을 했고 상단으로 올라가는 트래픽은 이제 초록색으로 와서 같이 로드 밸런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렇게 운영하다가 회선에 하나 어떤 장애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SSL 4번으로 가는 트래픽이 모두 끊기게 되죠. 이렇게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하나 더 링크가 죽더라도 이제 두 개의 링크로 로드 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면이냐면 이런 화면입니다. 즉 내려오는 트래픽은 왼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올라가는 트래픽은 초록색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즉 네트워크 부분에서 이제 어시메트릭하게 시메트릭하지 않고 이게 내려오는 트래픽과 올라가는 트래픽이 바뀌어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그런 트래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회선의 장애, 즉 MPB 1번과 SSL 간의 링크는 이상이 없는데 그 MPB 2번과 SSL 간의 링크가 장애가 날 경우에는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좌측에 있는 MPB는 4개의 링크로 로드 밸런싱을 하고요. 우측에 있는 링크는 2개의 링크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트래픽을 상향 하향 트래픽이 동일한 SSL로 가지 않더라도 어떤 해시 값들이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전체적인 트래픽이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액티브인 MPB 1번과 SSL 간의 링크가 살아있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왼쪽의 MPB도 2개의 링크로만 로드 밸런싱을 되도록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이게 수동으로 설정하는 게 자동으로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SSL 1번과 3번, 현재 보시는 1번과 3번으로는 상향 트래픽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하향 트래픽도 1번과 3번으로는 가지 않도록 이제 싱크를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 MVOS 5.4 버전부터는 자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도록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좌측 화면에 링크는 다 살아있지만 아래에 보시는 1번과 3번에는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2번 MPB에 1번, 3번이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좌측도 1번, 3번이 다운을 시키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성능 보장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SSL 프락시 자체가 이제 성능 부분에서 만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건 다 3시 40분이 전에 2시 10분에 시작. 거의 다 끝났어. 아니, 40분 전에. 네, SSL 프락시 제품 자체가 이제 하나로 만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두 개로 SSL 프락시를 로드 밸런싱 할 때 그런 고가용성 부분을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가용성 부분 HA를 즉 SSL 프락시 자체를 하나가 아닌 2개 또는 4개까지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는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HA 자체에 대한 설정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네트워크상의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경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방금 보신 화면처럼 이 SSL 프락시가 그 하향 트래픽이 갔던 프락시로 꼭 다시 전달이 되고요. SSL 프락시가 이제는 두 개이기 때문에 1번으로 갔던 트래픽은 상향 트래픽도 반드시 1번으로 가야 되고요. 그 SSL을 통과를 한 트래픽은 반드시 동일한 네트워크로 다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SSL 프락시가 이제 이중화되거나 사중화되었을 때 항상 동일한 경로, 그 네트워크 경로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VLAN 태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VLAN 태그를 사용을 할 때도 기존 네트워크가 두 개라서 VLAN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SSL 프락시가 또 다중으로 됐을 때도 동일하게 VLAN 태그를 두 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VLAN 태그가 2개 또는 3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키사이트에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VLAN 저희가 툴 쉐어링이라고 하는 VLAN 태그를 추가를 해서 기존의 네트워크 부분을 구별을 해서 나중에 동일한 네트워크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만약에 VLAN 태그가 2개씩, 3개씩 됐을 때 보안 장비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VLAN을 추가하지 않고 변형을 해서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VLAN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네트워크 경로 보장을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저희 5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SSL 프락시 그리고 보안 장비들 이런 전체적인 보안 솔루션에 대한 장애 대비입니다. 장애 대비. 그래서 보안 장비 단독 보안 장비가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이냐, 또는 로드 배니싱 하고 있는 보안 장비가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프락시 제품이 뭐 하나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동작을 할 거냐, 2개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동작할 거냐, 그리고 그에 따른 그 프락시가 다 죽었을 경우에 RO 밴드로 트래픽은 그래도 복호화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안 장비로 트래픽을 전달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키사이트의 시큐리티 패브릭은 모든 옵션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트래픽을 뭐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바이패스를 시킨다든지 모든 솔루션들을 다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 그런 거는 이제 의사결정만 되면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원하는 형태로 장애 대비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보안 솔루션 부분에서 저희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신 고객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 인라인의 액티브 구성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보안 장비의 어떤 이상 뿐만 아니라 보안 인프라, 지금 저희 보안 인프라의 컴포넌트인 바이패스나 MPB에 어떤 이상이 있더라도 모든 장애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저희가 5가지 팁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꼭 고려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뭐 SSL 뭐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전달은 못 드렸지만 SSL을 도입하셨거나 아니면 도입을 고려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하나 저희 키사이트를 좀 찾아주시면 그 보안 인프라에 관해서는 반드시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세션은 브레이킹 포인트를 이용한 SSL 테스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 화면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URL을 통해서 좀 방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일을 통해서 그 URL은 일단 전달이 되었고요. 그쪽 방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